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디를 방문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부부 사이에 합의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실 때는 절차는 부부가 함께 관할 법원을 방문해서 협의 이혼 신청서라는 것을 접수하면 되고요. 일단 법원에 가시면은 그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 접수를 하고 나면은 협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간단하게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확인 기일이라는 것이 정해져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후가 되고,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법원에서 또 부부가 모두 출석을 하셔서 그 법원의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그리고 양육비 부담 조서 이런 것들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확인서를 받고 나면 3개월 내에 본적지나 주소지, 그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이런 곳을 방문해서 그 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혼 신고가 완료되고 이혼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선 이혼 확인을 법원에서 2회 출석해서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혼 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그 관할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 방문을 해서 나는 이혼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모두 밟았다고 하더라도 구청에 마지막으로 이혼 신고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협의이혼 관할 법원은 본인의 그 부부 중 어느 일방의 등록 기준지, 옛날에는 이제 본적지라고 했던 곳이죠.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둘 중에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요. 관할,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관할법원 찾아보시면은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협의이혼할 때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라는 거 하고, 그거는 이제 법원에 가면 양식이 비치돼 있으니까 그걸 작성하시면 되고요. 부부 각자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야 돼요. 각자의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됐다고 하면 법원에다가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심판 청구를 해서 그 심판 그 정본과 확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협의이혼할 때 중요한 부분인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결정을 미리 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방식으로도 반드시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육과 친권자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당사자가 이제 협의를 하시는 거지만, 그 친권과 양육권자를 분리하거나 내가 양육권자니까 친권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친권을 양육권을 너가 가지는 대신 친권을 공동으로 하자라고 하는 경우에 의외로 친권과 양육권 이런 식으로 분리하면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그 친권과 양육권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친권과 양육권을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라는 것도 법원에 다 서류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만 하면 그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결정하실 때는 당연히 그 양육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셔서 나중에 조서까지 그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때 양육비 부담 조서까지 받아두시면 그걸로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에 관한 부분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관한 부분은 명확하게 두 분의 의사를 정리하셔서 그 합의서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그런 합의가 있었네 말았네 이게 뭐 그 구두로만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합의서 작성을 위해서는 본인이 그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지 법적으로 충분히 파악을 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뭐 협의 이혼 진행하는 중간에 자신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서 작성한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그 협의 이혼 절차를 이제 중단을 하시고 그 소송에서 그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다투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 그 소송에서 그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다투게 될 때는 기존의 합의서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서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자신의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 부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을 절차를 모두 마친 다음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실 때는 이제 그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는데요. 위자료의 경우에는 보통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하실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렸고요. 네,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